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자, 직장인들의 고충을 처리해줄 처리반 분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쌤 왜 수요일에 이렇게 오셨어요? 글쎄요. 아시다시피 제 사무실이 바로 건너편, 이 녹화장 건너편에 있는데 그냥 호출이 오면 달려가는 거죠. 직장인 출신이니까 직장인의 고충을 또 겪었던 사람으로서 몇 없죠. 이 업계에서 몇 없는 네. 직장인 출신 컨설턴트니까 네네. 오늘 고충 잘 처리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서재웅 노무사님과 네. 차쌤이 네. 지금 어색하신 것 같거든요. 되게. 조금 어색한데 네, 그렇죠. 초면이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처음 뵈가지고 네, 근데 저희 제작진분들은 두 네네. 분의 그림체가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안경테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안경이 더 비싸 보여요, 태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아요? 좀 더 좋은 태를 쓰시는 아니 거예요. 진짜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또 그런가요? 네. 오늘 좋은 시간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리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유리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직고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오피스 빌런을 캐치해 보아요. 네, 직고쳐 직장인 고충 처리반 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 좀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다가 오늘은 조금 그거에서 벗어나서 혹서기 극복을 위한 남양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직장인들이 귀신보다 무서워한다는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두 분께서도 이제 직장을 다니셨으니까요. 오피스 빌런이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두 분 정도 떠오릅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다가도 얘기를 듣고 나면 공감한다는 바로 그 첫 번째 빌런, 금요일 오후 반차 빌런이 있습니다. 오, 금요일마다. 왜냐면 금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미팅이나 이런 거 잘 없거든요. 네, 없죠.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대부분 오전에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반차를 내고 떠나버리면 그냥 4.5일제를 스스로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 간혹 직장 다니다가 목격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탕비실 빌런이 있는데요. 네. 탕비실에 있는 것들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캐치해서 내가 사놓은 잡인데도, 자비로 사놓은 물품인데도 그 뭐 이렇게 짜장 이렇게 메뉴 같은 거 몰래 드시고. 어머, 지금 잘 다니고 계시겠죠? 팀장님 되셨어요? 잘 얘기 계시겠죠? 안 하셨어요? 얘기를 지나가듯 했지만 뭐 별다른 그건 없었어요. 진짜요? 그런 여기 분들이 뒀으니까 먹어도 되는 건가 보다 하셨나 보다. 그렇죠. 뭐 같이 같은 패밀리인데 하면서 이렇게 나눠드렸던 기억이 우리가 납니다. 남이가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정확하게. 사투리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잘하죠? 되게 좀 슬퍼지네요. 네. 서재웅 노무사님도 혹시 오피스 빌런이 있으셨나요, 주변에? 저는 사실 살면서요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주변에 없으면 그게 너다. 나라고 네. 정가가요? 네. 혹시 빌런이신가요? 모르겠어요. 뭐 특별하게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오피스 빌런이라는 걸 얘기만 들어보고 실제로 제가 막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주제여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저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정작 책임져야 될 일 있을 때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다른 사람 뭐 후배든 뭐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정말 뭐 이런 나쁘네요. 빌런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좀 회사 생활이라고 할 만한 거를 좀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나신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저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은 없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네. 이렇게요. 그럼 탕비실에 있던 우리 노무사님의 케이크 같은 거를 먹어버리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차피 만약에 제가 거기 굳이 뒀다면 네. 그냥 먹으라고 둔 개념일 것 같아서 와이프분이 주신 손수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그러면 제가 그냥 거기 놓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빌런의 뭔가 약간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좀 그걸 애초에 좀 주의하거나 굳이 그냥 그런 공용 장소에 제가 뒀다면 먹어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노무사님과 저는 좀 결이 다른 네, 많이 사람이라는 다르네요. 정리가 되네요. 저만 질척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빌런이 아닌 분한테 빌런으로 명명했더니 제가 그러게요.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속 좁게 왜 그걸 왜 그렇죠. 그러셨어요? MBTI도 ENFJ인데 네, 왜 A형인 게 그러셨어요? 오래간만에 혈액형 얘기하네요. A형인 게 이렇게 만천하에 들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연 같은데 남은 컨텐츠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수요일 날 많이 뵙고 싶어요. 좋네요, 분위기가.
자, 근데 요즘에 또 여름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여름 휴가 진짜 많이 가는데 첫 번째로 알아볼 오피스 빌런이 나의 여름 휴가를 망치는 오피스 빌런입니다. 네, 한 취업 포털에서 이 직장인이 꼽은 휴가철 오피스 비매너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거든요. 1위를 볼게요. 1위가 휴가 중 업무 문의 및 지시 62.7%로 1위가 나왔고요. 2위가 3위랑 이제 비슷한데요. 이메일 단톡방 소환, 불필요한 연락이고요. 3위가 업무 처리 안 하고 아몰랑 휴가 가기.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도 또 많은데 뭐 휴가를 통보한다, 뭐 휴가 임박해서 무리한 업무를 배정한다, 이렇게 등등 오피스 빌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1위를 차지했죠. 휴가 중 업무 문의나 지시에 대해서는 혹시 서재영 노무사님도 뭐 그러려니 이것도 그러려니 하시나요? 저는 좀 약간 이게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또 다른가요? 문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업무하다가 인수인계를 좀 덜 받아가지고 진짜 급하게 네네. 해결해야 되는데 아는 네.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오. 그렇다고 내가 휴가를 가 있는 상태인데 야 너 이거 해라고 업무 지시하는 상사는 조금 빌런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업무 지시하는 상사는 빌런인데 내가 연락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그 어떻게 보면 회사 분위기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아무도 연락 안 하는데 나만 연락하면 빌런이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일할 때 저는 애초에 그냥 그런 약간 상황을 안 설명이 좀 만들고 길어지시거든요 지금. 자, 들어보죠. 제가 빌런입니다. 네. 아니요. 빌런 아니시죠. 네네. 네,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네네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좀 빌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네, 네. 된다. 혹시 차쌤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주로 그런 분들이 연락을 받았던 주니어로 직장 경험을 한 7년여간, 8년 가까이 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민망한 대화의 어떤 전개가 있습니다. 네. 일단 휴가 중 휴가인데 미안한데. 휴가 중인데 미안해. 그럼 미안할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애초에 왜 이렇게 미안하게 연락이 왔는지. 저는 한참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소리도 안 들리면 또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뭐 안 좋은 일 있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안 들려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나가서 전화 받기도 또 그죠? 야구 보고 있는데 지금. 야외인데 어떻게 나가서 네, 봤습니까? 네, 네. 경기장을 빠져나와야 되는 일이 그렇죠. 벌어지죠. 제 입장도 안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속상한 부분이고 그럴까 봐 아예 미리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FAQ로 적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진짜 연락하지 이런 경우는 마라. 이래야 된다, 저런 건 저래야 된다. 어떤 암묵적인 저의 어떤 주장이죠. 안 물어봐도 될 만큼 적었는데 네.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이대로 해도 정말 괜찮겠냐. 또 이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뭐 제가 좋았나 보죠. 그죠. 저를 좋아하시는 상사의 마음 담아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선생님한테 궁금한 그럼 그럴 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이제 불호령이 일단 떨어지고 업무가 이제 펜딩이 되면서 네, 네. 왜 그 안 받았냐고 하면서 좀 일이 더 휴가 커지면. 이유가 더 커지는 일이 벌어지죠. 휴가 갔는데 네. 그렇게까지 혼까지 나야 되나요? 글쎄요, 뭐 제가 혼내는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속상했던 기억 한가득인데 지금은 멋있게 취업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네요. 네.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3위 볼게요. 아몰랑 업무 처리 안 하고 여름 휴가 가기가 3위거든요. 주변에는 이런 분들 좀 있으신가요? 업무 처리 안 하고 그냥 휴가 가버리시는? 사실 저는 못 봤는데. 또 없으세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빌런 좀 찾아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빌런들의 성향이 업무를 잘 안 하고 네. 자기 일을 미루고 뭐 최대한 일 안 맡아서 하려고 하고 네네네네. 그런 분들이 뭐 휴가 갈 때라고 뭐 이렇게 자기 일 마무리하고 갔을 리가 없으니까 그쵸. 그냥 빌런이 빌런짓 했다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아마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빌런이었다가 그냥 빌런이 휴가 간 상태로 바뀐 거 아닐까? 그냥 우리 빌런이 휴가 네. 갔네. 네, 약간 이렇게 다들 주변에서 그러지 또. 않을까 싶은데. 소재영 노무사님 주변은 네. 좀 착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보니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느끼게 되네요. 네. 혹시 차쌤은 보셨나요? 브랜드 또 떠오릅니다. 또 이런 누구시죠? 기억들이 있는데 대개 이런 일이 왜 문제냐면 단독 업무가 아니라 빌런분과 내가 협업일 때 이런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분을 뭐 복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실수한 걸 내가 메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죠. 되게 이런 경우에는 플랜 B, 플랜 C를 마련해서 업무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야근을 하고 저녁 식사를 회사에서 하고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복수를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이분이 실수가 더는 없길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희생해서 일을 더하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서재영 노무사님 주변에 이런 빌런이 있으면 어떻게 좀 복수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제가 그 사람과의 어차피 이게 지금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어떤 형태까지 복수할 수 있을지 위치가 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의 상사라고 하면 진짜로 뭐 평가 점수를 뭐 최하로 주든 뭐 그냥 이런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그렇다고 뭐 나이 먹고 왕따 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무사인데 노무사로서 직장 내에서 좀 뭐 그냥 서로 상종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죠. 그렇게만. 정말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으시네요. 약간 잉글랜드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좀 신사의 느낌으로 담백하게. 그러네요. 예. 우리 같으면 이제 저희 같으면 이제 일단 어떻게 골탕을 대제 신문을 해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골탕을 먹여야죠. 그렇죠. 네. 대화를 해야죠. 네, 대화를 하면서. 자, 그리고 또 어디가? 너 오늘 어디가? 누구랑 만나? 이렇게 코치코치 캐 맞는 분들 꼭 있거든요. 이런 동료도 오피스 빌런으로 꼽혔는데 좀 움찔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너 어디로 휴가 가는데? 얼마 주고 있어? 숙소 어디 잡았는데? 뭐 너 누구랑 가는데? 너 누구 생겼어? 막 이런 물음표 살인마들 있잖아요. 네, 좀 질린다는 표정이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봐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한테 하지는 않고 네네네.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이런 휴가 같은 거 간다고 하면 많이 물어보신다고 그쵸, 그쵸. 하더라고요. 진짜 뭐 어디 가는지, 뭐 누구랑 가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럴 때 만약에 저라면 네. 그냥 거짓말 할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면 다 말해줄 것 같고 네. 그냥 이 사람이 굳이 나한테 이런 왜 물어보지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냥 거짓말 할 것 같아요. 그 거짓말도 근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일본을 간다 온다라고 해버리면 그 도쿄 잘 갔다 왔어? 그 긴자역 앞에 있는 그 겐조라면집 괜찮았지? 내가 말한 메뉴 먹었어? 사진 찍은 거좀 보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너 파 추가했어? 막 그쵸, 이런 것까지. 그쵸, 내가 그쵸. 하라 했잖아. 그쵸. 그래야 맛있다 했잖아. 그렇죠. 막 단무지 왜 추가 안 했어? 뭐 이러면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또 이제 사내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섭죠. 그쵸. 소름 돋죠. 같이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더 괴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알고 물어보는 걸까요? 그것도 이제 레벨에 따라 나뉘겠죠. 아, 그 둘의 관계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네. 또 그 안에서 또 질문이 되게 파생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재밌네요. 공감하시는 분들 제작진 중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만약 거짓말을 하면은 또 걸린다니까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 거기 간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카톡 뭐 만약에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너 왜 그 누구랑 같이 간다면서 누구랑 갔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SNS를 안 하거든요. 아예 차단을 해보시는군요. 그래서 그냥 뭐, 네. 전체적으로 무적의 방패를 좀 쥐고 뚫리지 않는 방패를. 네, 제가 계속 찌르고 그쵸. 있거든요. 워터밤처럼 계속 뿌리는데 네. 다 철통 방어를. 절대 뚫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방송이 너무 좀, 궁금해요. 네 재밌게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휴가 계획을 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상사나 동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거짓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뭐 집에서 쉰다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서 쉰다. 물론 쉬면서 뭐 하게라고 뭐 OTT 볼 거예요. 뭐 OTT 뭐 보게. 잠시만.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를 역으로 이제 찾아야겠죠. 자기가 추천하는 OTT를 말해줘야지 직설이 풀렸던 흐름으로 대화가 끝나면 휴가 계획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OTT 추천 후기 이렇게 또 흘러가게 이제 되겠죠. 심도 있게 또 거기까지 그렇죠. 흘러가게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상사나 동료가 직장 그 다니는 때 제 그 SNS를 팔로우를 해놓으면 좀 약간 그것도 그러니까 막 어디 가는지 막 다 보고 이러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오늘 콘텐츠가 저의 과거 일대기를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네, 보셨는지 네. 저도 예전에 또 좋아요 있나요? 많이 눌름 당했거든요. 진짜요? 예, 그렇죠. 상사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막내 잘 다녀와라. 물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정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선물을 제주도 초콜릿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던 아찔한 기억들 얼얼했던 마라 같은 기억들이 있네요. 네. 정말 많네요. 네.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휴가 승인을 안 해주고 질질 끌거나 휴가 임박해서 무리한 업무를 맡기는 것도 이 순위에 있었거든요.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 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사에 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신청일을 바꿀 수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업무가 많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상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강제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직장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신고 사례들이 종종 있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승인을 안 내준다. 네. 연차 승인 안 내줘. 근데 나 빼고 다 승인 내준다. 네. 그건 진짜 괴롭힘이 맞겠죠. 맞죠, 네, 맞죠. 당연히 맞죠. 혹시 이것도 경험이 있으신?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제가 그냥 알아서 휴가를 한 번에 몰아서 갔던 기억은 있지. 이건 뭐 바쁘다 보니까 다 같이 바쁘면 다 같이 휴가를 좀 못 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나 네. 휴가철이 아닐 때.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외에는 휴가철에 휴가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예,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 컨텐츠가 어렵네요. 네. 아니에요. 다음 오늘 내용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차쌤의 찰떡 컨텐츠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오피스 빌런이 바로 테러리스트거든요. 여름이면 또 이제 패션으로 우리의 눈과 혹은 코를 좀 괴롭게 하는 오피스 빌런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 있거든요. 남성 동료의 꼴불견 복장 1위가 땀 냄새 나는 옷으로 60.6%를 차지를 했습니다. 꼴불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땀 냄새 나는 옷? 꼴불견이 맞나? 꼴불견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제가 좀 약간 그런 냄새에 좀 예민해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남자분들이 이게 혼자 살고 이러면 빨래를 잘 못하면 땀 냄새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과탄산 소다나 워싱 소다 같은 걸 좀 사줘가지고 이 소다 괜찮네요. 빨래 넣을 때 좀 돌려봐라 같이. 아니면 실내 건조 그 세제와 섬유 유연제로 한번. 아니 소다로 해요. 소다가 예, 소다. 잘 되나요? 네네. 락스를 넣어. 네, 소다. 소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쌤은 이런 분들이 있다면 혹시 뭐 대처법 어떤 게 저의 있을까요? 경험치상 외근을 떠나죠. 굳이 그 냄새 곁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성 동료의 꼴불견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위를 볼게요.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나 미니스커트가 40.8%로 1위고요. 2위는 아까와 비슷합니다. 그 남성분들 땀 냄새처럼 이게 2위인데 1위가 짧은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근하는 여자 동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문제될 거 있나요? 문제될 거 있나? 왜 1위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남이서 어떻게 입고 다니는 게 크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거 보고 그런가 싶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문제될 게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가 여기서 또 저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전 직장이 여성 비중이 더 많았던 그쵸. 유통회사 출신 네네네. 현직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 거래처들과 미팅을 할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간혹 오프숄더를 입고 출근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래처분들이 좀 민망해했던 경우들을 종종 목격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뭐 내부에서 업무하시는 건 어떤 복장이나 상관이 없는데 대외적인 업무를 할 때는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앙케이트의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닌가. 다소 과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그렇죠. 볼수 왜냐면 있겠죠. 이제 회사니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돈이 되는 네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두 분이 보셨을 때 이 순위 중에서 나는 이게 1위 같은데라는 게 있으신가요? 남녀 토탈 특히 여성분 꼴불견 기준 4위. 네. 속옷이나 속살이 비추는 시스루 패션. 이거는 여성도 여성분들이지만 남성분들의 경우도 이제 간혹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운동을 겸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운동을 하셨다가 이제 가끔 주말 출근을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본인의 나름의 뭐 축구라든지 야구 활동 마친 후에 들어오셔서 거의 드로즈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남자끼리인데 뭐 어떠니 하면서 뭐 이렇게 업무 보셨던 찬란했던 그 기억들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저 잘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서재영 노무사님도 남성, 여성 이 순위 보시면서 네. 나는 이게 1위 같은데라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남자분들의 네. 6위 6위 후줄근하거나 좀 심하게 구겨진 옷. 구겨진 옷 네. 어떤 생각이 드시길래? 조금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그래도 회사 왔는데 네, 좀 네. 너무 성의 없이 왔다. 사실 저는 편하게 입고 오는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렇게 막 입고 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을 안 쓴 거 네,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두 분이 꼰대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꼰대인가 말의 yes or no거든요. 저희가 앞에 보시면 OX판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운동화 신고 출근하는 신입사원이 불만인 나는 꼰대인가?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꼰대인가? 꼰대다. 서재웅 노무사님은 꼰대다. 차쌤은 아니다. 네. 왜- 제가 이게 질문을 왜-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네.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출근하는 사람을 좀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꼰대냐고 물어본 게 맞는 건 거죠? 그쵸. 이제 서재웅 노무사님 와서 야, 쟤는 운동화 신고 출근을 한다니까. 오, 네네네. 네네. 그게 이제 꼰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남이사 뭘 신고 다니든. 아, 네. 여기도 적용이 되네요. 남이사. 그렇죠. 오늘 컨셉이 좀 일관되시는 그러시네요. 네. 느낌. 차쌤은 꼰대 아니다. 아니죠. 예,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를테면 그분이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복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정장을 입고 오면 꼭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 그분의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좀 다른 곳에서 엄하게 평가를 나쁘게 받을 바에는 좀 우리 식구니까 얘기는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괜히 책 잡히지 말게. 네, 책 잡히지 말자. 네, 이거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 갈아 신을 거라도 챙겨달라. 그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서재영 노무사님 같은 분이 네. 이제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해서 네. 차쌤이 뭐라고 하셨는데 서재영 노무사님이 남이사 하시면은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멀어지는 거죠. 가까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멀어지는 한 걸음 더 멀어지는 아.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회식에 불참하겠다는 후배에게 왜냐고 묻는 나는 꼰대인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잠시만요. 자, 이것도 소재영 노무사님 남이사로 아, 저는 사실 네. 회식은 어차피 그냥 먹고 싶은 사람들끼리 그냥 네. 편하게 맛있는 거 먹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뭐 그 사람이 일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를 굳이 뭐 너 왜 못 오냐 꼭 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좀 싫은 것 같아요. 차쌤은요? 왜라고는 안 묻고요.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읍소를 하겠죠. 예, 왜라고 물어보면 그 경계 보도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사적인 얘기도 해야 그렇죠.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오히려 오는 게 어때? 아. 하고 읍소하고 너 안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정도까지는 뭐 오케이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경험에 묻어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때 고기는 굽지 않고 먹기만 하는 신입이 얄미운 나는 꼰대인가? 하나, 둘, 셋. 두 분 다 얄미우시군요. 이거는 저는 네, 직장 상하 관계가 아니라 네. 인간 대 인간으로 내 고기 굽는데 고기 네. 진심이시군요. 약간 뭐 그러니까 사실 고기는 저는 잘 굽는 사람이 굽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한번 찌게 빼는 제스처 정도는 취해주는 게 조금 국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모션 자체만 살짝만 네, 취해도 그 정도만 해도 그 고기 잘 못 굽나 보다 할 텐데 그냥 진짜 아무런 제가 구울게요 이런 멘트도 없이 고기만 먹고 있으면 좀 얄미울 것 같거든요. 그런 그쵸.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 을지로나 강남, 역삼, 사당일 때 고깃집을 잘 가보면 네. 가끔 테이블마다 누가 봐도 직장인들끼리 회식하는 자리에 네. 이제 연식이 좀 있으신 선배분께서 고기를 이렇게 굽고 땀을 흘리고 불판 갈아주세요. 이모 김치 교체해 주세요. 판 갈아주세요를 외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지없는. 왜냐면 그분도 신입일 때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연차가 쌓여도 여전히 굽고 있는 당신. 안타깝. 옆에서 막 핸드폰만 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어머. 전화 받으러 나갔다 오고. 아이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상사의 까똑에 공감 표시만 하는 막내가 버릇없어 보이는 나는 꼰대인가? 라는 질문인데 그 이제 답장을 안 하고 그냥 그 밑에 이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하는 거죠.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꼰대다.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막 그런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능이 생긴 이후로는 그냥 확인했으면 그냥 체크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막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몇십 개가 막 쌓이고 이런 게 저는 더 싫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서재영 노무사님 그 단톡방 그냥 카톡에는 눌러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쌤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구직자분들이랑 이런 대화를 또 해봐서 제가 담당하는 취업 멘토링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답들은 없거든요. 네. 면역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익숙합니다. 알겠어요. 기분이 오늘 좋진 않네요. 많이 좀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 오늘이 마지막 컨텐츠라는 생각으로
좀 임하게 되는 이런 마지막 질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다들 언제부턴가 답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이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참 MC 세미께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왜요? 있어요. 간혹 이것저것 좀 문의할 것이 있어서 연락 오면 꼭 답을 아주 정성껏 맞아요. 최소 2줄 이상은 그럼요. 답을 해주십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네 하고 웃음도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웃음을 해주시는 센스 있는 집. 감사합니다. 제가 첫쌤한테 꼭 답을 2줄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오늘 직고처에서는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